1887년 4월 5일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터스컨비아. 뜨거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강했고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들의 노래를 듣지 못했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으며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7살 소녀였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며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멀쩡했지만 열병이 모든 것을 앗아갔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렸으며 소녀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야생 동물처럼 자랐습니다. 비명을 질렀고 물건을 던졌으며 사람을 때렸습니다. 언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저 분노만 있었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희망이 있기는 한가?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원의 우물가. 젊은 여자가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 21살의 가정교사였습니다. 한 달 전 보스턴에서 왔고 헬렌을 가르치려 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펌프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고 헬렌의 한 손 위로 흘렀으며 차가웠습니다. 앤은 헬렌의 다른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W, A, T, E, R, water. 천천히 반복해서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썼습니다. 헬렌은 멈췄습니다. 무언가 느꼈습니다. 손바닥의 움직임과 손등의 시원한 느낌이 연결되는 것을,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자신은 그 단어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헬렌은 앤의 손을 잡아 땅을 가리켰습니다. 앤이 손바닥에 썼습니다. G, R, O, U, N, D.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P, U, M, P. N을 가리켰습니다. T, E, A, C, H, E, R. 자기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H, E, L, E, N. 1시간 만에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모든 것을 만지며 물었으며 세상을 흡수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고 침묵 속에 언어가 태어났으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꾼 여자의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헌신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880년 엘라베마에서 태어나 1968년 87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헬렌 켈러는 증명했습니다. 한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1880년 6월 27일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의 작은 농장.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헬렌 애덤스 켈러. 건강한 아기였고 예쁘게 울었으며 부모는 기뻤습니다. 아버지 아서 켈러는 신문 편집장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으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어머니 케이트는 20살이나 어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첫 딸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헬렌은 똑똑한 아기였습니다. 6달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티라고 했는데 차를 달라는 뜻이었고 부모는 놀라워했으며 천재 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 걸었습니다. 빨리 자랐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모든 것을 만지고 탐험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882년 2월, 헬렌은 19개월이었습니다. 열병이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고열에 시달렸으며 의사들이 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성홍열일 수도, 뇌막염일 수도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그저 위험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습니다. 케이트는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울었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안도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헬렌이 살았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이 달라졌다는 것을. 케이트가 손을 흔들었지만 헬렌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허공을 바라봤고 초점이 없었으며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을 울렸지만 헬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했고 고개를 저었으며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청력도 잃었습니다. 열병이 뇌를 손상시켰습니다. 케이트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 우리 헬렌이.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구적입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헬렌의 세상에서 빛이 사라졌고 소리가 사라졌으며 침묵과 어둠만 남았습니다. 19개월 된 아기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무서웠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 무서웠으며 엄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울음도 멈췄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했던 몇 개의 단어도 잊어버렸고 언어가 사라졌으며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야생아이가 되었습니다. 만지는 것으로만 세상을 알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었고 부딪혔으며 넘어졌습니다. 화가 났고 분노했으며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였지만 유일한 표현이었고 계속 질렀으며 집안을 울렸습니다. 물건을 던졌습니다. 화가 나면 무엇이든 집어 던졌고 깨졌으며 부모는 피했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렸고 할퀴었으며 물었습니다. 케이트는 절망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치려 해도 방법이 없었고 말해도 듣지 못했으며 보여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서는 화를 냈습니다. 이건 아이가 아니라 짐승이야. 남부의 자존심 강한 남자였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원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딸이 창피했으며 숨기고 싶었습니다.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어요. 저 아이를 평생 돌볼 수는 없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떠나 보내야 해요. 케이트는 울면서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내 딸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헬렌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어둠과 침묵 속에서 갇혀 지낼 것이라는 것을. 헬렌은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고 6살이 되었으며 여전히 야생 아이였습니다. 간단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예, 고개를 저으면 아니요. 엄마를 원하면 뺨을 만지고 아빠를 원하면 안경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각이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지만 물을 수 없었고 세상이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왜 나는 다른가? 왜 나만 이런가? 사람들은 뭔가를 나누는데 나는 왜 모르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케이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고 병원을 다녔으며 기적을 찾았습니다.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보십시오.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각장애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었으며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86년 여름, 케이트는 헬렌을 데리고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벨 박사를 만났습니다. 벨은 헬렌을 보았습니다. 6살 소녀였지만 야생동물 같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으며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렌과 놀았습니다. 시계를 주었고 헬렌이 만지게 했으며 진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헬렌은 흥미로워했고 웃었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와 소통했습니다. 벨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보스턴에 퍼킨스 맹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선생님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선생님. 헬렌을 세상과 연결시켜줄 선생님.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비쳤고 침묵 속에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케이트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헬렌을 구해주세요. 몇 달 후 1887년 3월 보스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을 보내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1887년 3월 3일 터스컨비아 기차역.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내렸으며 켈러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긴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올까요? 아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글쎄, 와봤자 소용없을 거야. 하지만 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1살, 마른 체격에 초록색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케이트가 다가갔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헬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앤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맹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맹인이었는데 어릴 때 눈병을 앓았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으며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의 딸이었습니다. 10살에 구빈원에 보내졌고 어머니는 죽었으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퍼킨스 맹학교에 갔고 공부했으며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장이 이 일을 제안했고 앤은 받아들였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르쳐 본 적도 없었고 헬렌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으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고 성공해야 했으며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헬렌이 나왔습니다. 7살 소녀였습니다. 드레스는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앤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얼굴을 만지고 옷을 만지고 가방을 만졌으며 무엇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앤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인형을 꺼냈는데 퍼킨스 학교 아이들이 헬렌을 위해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헬렌에게 주었습니다. 헬렌은 인형을 받았습니다. 좋아했고 안았으며 웃었습니다. 앤은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D.
O, L, L. 헬렌은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고 관심 없었으며 인형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N은 다시 썼습니다. D, O, L, L. 헬렌은 짜증났습니다. 손을 뿌리쳤고 인형을 움켜쥐었으며 도망갔습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N은 알았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N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헬렌이 뭔가를 원하면 손바닥에 글자를 쓰고 헬렌이 똑같이 따라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거부했습니다. 비명을 질렀고 바닥에 드러 누웠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N이 손을 잡으려 하면 때렸고 할퀴었으며 물었습니다. 케이트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헬렌이 너무 거칠어요. 다치실까봐.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큰 전쟁터였습니다. 헬렌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며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었고 손으로 먹었으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헬렌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헬렌도 사람입니다.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아서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에게 명령하는 거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러 왔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애는 알았습니다. 가족이 문제라는 것을. 헬렌을 불쌍히 여겨 모든 것을 허락했고 그래서 헬렌이 야생아가 되었으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헬렌과 저만 따로 지내게 해주세요. 2주 동안만이라도 가족 없이 둘이서만 지내겠습니다. 2주요? 네, 그 시간 동안 헬렌을 가르치겠습니다. 규칙을 가르치고 복종을 가르치고 언어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서가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을 빼앗겠다는 거요? 하지만 케이트는 달랐습니다. 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고 열정이 보였으며 희망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케이트. 여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7년 동안 헬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믿어봅시다. 작은 별채가 있었습니다. 정원 건너편에 있었고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거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3월 중순 앤과 헬렌이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헬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없었고 집이 아니었으며 낯선 곳이었습니다. 비명을 질렀고 문을 두드렸으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앤은 막았습니다. 헬렌이 때렸습니다. 앤의 이빨이 부러졌고 피가 났으며 아팠습니다. 하지만 앤은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싸웠습니다. 헬렌은 지칠 때까지 저항했고 앤은 버텼으며 결국 헬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헬렌은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앤도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입고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헬렌이 거부하면 앤이 손을 잡고 강제로 시켰고 헬렌은 싸웠지만 결국 따랐습니다. 식사는 테이블에서 해야 했습니다. 포크를 써야 했고 냅킨을 써야 했으며 손으로 먹으면 앤이 막았습니다. 헬렌은 분노했습니다. 접시를 던졌고 음식을 거부했으며 굶었습니다. 앤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을 따를 때까지 안 줘. 이틀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배가 고팠습니다.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했고 포크를 들었으며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앤은 웃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고 시작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달라졌고 규칙을 따랐으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옷을 스스로 입었고 세수를 했으며 식사를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앤이 손바닥에 글자를 쓸 때 더 이상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보였고 따라했으며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미는 몰랐습니다. C, to A, K. E를 써주면 따라했지만 그것이 케이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M, I, L. K를 써주면 따라했지만 우유를 뜻하는지 몰랐고 그저 손놀림일 뿐이었습니다. N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손바닥의 글자와 실제 사물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끝났습니다. 앤과 헬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헬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했고 조용했으며 사람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포크로 먹었고 냅킨을 사용했으며 기적 같았습니다. 케이트는 울었습니다. 우리 헬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니. 아서도 인정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기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 기적은 한 달 후에 올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1887년 4월 5일 그날 우물가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앤이 펌프 손잡이를 돌렸고 물이 헬렌의 손 위로 쏟아졌으며 다른 손바닥에 W, A, T, E, R, 워터를 썼습니다. 헬렌은 멈췄습니다. 손바닥의 글자와 손등에 물이 같다는 것을,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헬렌은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그날 1시간 만에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고 모든 것을 만지며 물었으며 세상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앤은 손바닥에 계속 썼습니다. 침대, 베개, 옷, 신발, 문, 창문, 하늘, 땅. 끝이 없었습니다. 헬렌은 흡수했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았고 모두 기억했으며 더 원했습니다. 이틀 후 100개의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300개를 넘었습니다. 한 달 후 헬렌은 600개 이상의 단어를 손바닥에 쓸 수 있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갇혀있던 영혼이 터져나왔고 언어가 쏟아졌으며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앤은 편지를 썼습니다. 퍼킨스 맹학교 교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기적을 보고하고 싶었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으며 감사했습니다. 헬렌은 천재입니다. 한번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인데 헬렌 스스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렌은 단어를 알았지만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을 알고 컵을 알고 마시다를 알았지만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표현하지 못했고 단어들을 나열할 뿐이었으며 생각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앤은 가르쳤습니다. 문장을 만드는 법을 보여줬고 주어와 동사를 연결했으며 반복해서 연습시켰습니다. 헬렌은 힘들어했습니다. 왜 단어 하나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답답했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끈질겼습니다. 매일 연습했고 설명했으며 헬렌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헬렌이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애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이었으며 헬렌이 마침내 언어를 가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점자였습니다. 손바닥에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책을 읽어야 했고 지식을 쌓아야 했으며 점자를 배워야 했습니다. 앤이 점자판을 가져왔습니다. 헬렌의 손가락을 올려놓았고 점을 만지게 했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글자이며 6개의 점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어. 헬렌은 흥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점들을 더듬었고 패턴을 익혔으며 빠르게 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알파벳을 마스터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간단한 책을 읽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복잡한 문장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애는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구나. 보통 아이들은 몇 년이 걸렸지만 헬렌은 몇 달이면 충분했고 끝없이 배웠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동화였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읽었고 좋아했으며 더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으며 매혹되었습니다. 과학책도 읽었습니다. 별이 뭔지, 바다가 왜 짠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게 되었고 세상이 넓어졌으며 경이로웠습니다. 애는 모든 책을 점자로 옮겼습니다. 점자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점을 찍었고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헬렌을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악화되었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헬렌이 더 중요했습니다. 헬렌은 몰랐습니다. 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배웠고 성장했으며 행복했습니다. 1888년 여름, 헬렌은 8살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야생화는 사라졌고 똑똑한 소녀가 되었으며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문장을 만들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말하고 싶어요. 애는 놀랐습니다. 말을? 네, 다른 사람들처럼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헬렌, 너는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 없으면 말을 배우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발요. 애는 고민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듣지 못하면 소리를 흉내낼 수 없었고 목소리를 조절할 수 없었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눈을 봤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간절함이 느껴졌고 포기할 수 없었으며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사라 풀러라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가르치는 전문가였고 도움을 청했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렌의 손을 선생님 목에 대었습니다. 진동을 느끼게 했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해시켰으며 따라하게 했습니다. 헬렌은 시도했습니다. 목을 떨었고 소리를 냈으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고 괴상했으며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하세요.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목을 떨었고 입술을 움직였으며 혀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한 달 후,
몇 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불완전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고 기적이었으며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마.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떨렸고 부자연스러웠으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알아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7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기적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헬렌을 안았고 떨었으며 감사했습니다. 헬렌, 우리 헬렌. 헬렌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고 전달되었으며 행복했습니다. 애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고 눈물을 닦았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헬렌은 이제 세상과 연결되었다. 언어를 가졌고 목소리를 가졌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헬렌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높은 산이 있었으며 헬렌은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888년 가을, 헬렌은 8살이 되었습니다. 앤이 말했습니다. 헬렌, 학교에 가는 게 어때? 학교요? 응, 보스턴에 퍼킨스 맹학교가 있어. 나도 거기서 공부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헬렌은 설렜습니다. 가고 싶어요. 10월, 헬렌과 앤은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퍼킨스 맹학교는 크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모두 시각장애인이었으며 점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달랐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귀로 선생님의 말을 들었지만 헬렌은 그럴 수 없었고 오직 손바닥으로만 배울 수 있었으며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이 손바닥에 말을 걸었지만 헬렌은 익숙하지 않았고 천천히 읽었으며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소녀였는데 헬렌보다 50년 먼저 태어났고 역시 시청각 장애인이었으며 퍼킨스에서 공부한 전설이었습니다. 헬렌은 로라를 존경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대화했고 조언을 들었으며 배웠습니다. 세상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하지만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 강해져. 증명해. 헬렌은 다짐했습니다. 저는 강해질 거예요. 증명할 거예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리를 배웠습니다. 세계 지도를 만졌고 산맥과 강을 느꼈으며 나라들의 위치를 외웠습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점자 책으로 읽었고 전쟁과 혁명을 알았으며 위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수학도 배웠습니다. 점자로 된 숫자를 익혔고 덧셈과 뺄셈을 했으며 나중에는 곱셈과 나눗셈까지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잘 말하고 싶어요. 앤이 물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네, 지금은 몇 개 단어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앤은 걱정했습니다. 헬렌의 발음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었고 이상한 소리가 났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헬렌, 손바닥 언어만으로도 충분해. 말을 완벽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도 하고 싶어요. 헬렌은 고집스러웠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앤의 입술을 손으로 만지며 모양을 느끼고 목을 만지며 진동을 느끼고 반복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문장을 말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했고 낯선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890년 헬렌은 10살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퍼킨스 교장이 헬렌에게 제안했는데 자서전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렌, 당신의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당신이 직접 쓴다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헬렌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데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천재니까요. 헬렌은 시작했습니다.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특수 타자기였는데 점자를 찍을 수 있었고 헬렌이 직접 글을 쓸 수 있었으며 혁명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둠 속의 삶을, 우물가의 기적을, 앤 선생님과의 만남을, 언어를 배운 과정을 적었고 진심을 담았으며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10살 소녀가 쓴 자서전이었습니다. 출판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문들이 다뤘습니다. 기적의 소녀 헬렌 켈러, 어둠을 이긴 천재.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편지가 쏟아졌고 칭찬이 이어졌으며 헬렌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정말 이런 글을 썼을까? 누군가 대신 써준 것 아닐까? 과장된 것 아닐까? 헬렌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것인데 믿지 않았고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억울했습니다. 앤이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질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하지만 선생님, 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1892년 헬렌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규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맹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였고 비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었으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일반 학교는 헬렌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다칠 수도 있어요. 맹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안전해요. 헬렌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요.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결국 케이트가 도왔습니다. 뉴욕의 한 학교를 찾았고 교장을 설득했으며 받아들여졌습니다. 라이트 허마슨 학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였지만 일반 커리큘럼을 가르쳤고 비장애인 교사들이 있었으며 기회였습니다.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듣고 필기했지만 헬렌은 앤이 손바닥에 통역해주는 것만 의지해야 했고 느렸으며 답답했습니다. 책도 부족했습니다. 점자책이 많지 않았고 앤이 밤마다 교과서를 점자로 옮겼으며 눈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점자를 읽었고 복습했으며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선생님들이 놀랐으며 인정받았습니다. 헬렌은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입니다. 헬렌은 웃었습니다. 증명했다는 기쁨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으며 다음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음 꿈은 대학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애는 놀랐습니다. 대학? 헬렌,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 수업은 너무 빠르고 복잡해.
내가 모든 걸 통역해주기도 힘들 거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발요. 애는 헬렌을 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소녀를, 한계를 뛰어넘은 아이를, 멈추지 않는 열정을. 그리고 알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좋아, 해보자. 헬렌은 웃었습니다. 새로운 산이 보였고 오를 준비가 되었으며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96년) 가을, 헬렌은 16살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 하버드 대학의 자매 학교였고 미국 최고 명문이었으며 여성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헬렌, 레드클리프는 너무 어려워요. 하버드 수준의 교육인데 시청각 장애인이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학교를 알아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헬렌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최고의 학교에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회를 원해요. 입학 시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틴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언어였고 문법이 복잡했으며 어려웠습니다. 앤이 손바닥에 통역했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설명했고 문법 규칙을 가르쳤으며 밤늦게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스어도 배워야 했습니다. 더 어려웠고 점자책도 없었으며 앤이 직접 점자로 옮겨야 했습니다. 앤의 눈이 악화되었습니다. 원래도 나빴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으면 아팠고 눈물이 났으며 두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꿈을 이루려면 제가 도와야 해요. 매일 밤 책을 점자로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눈이 침침했으며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몰랐습니다. 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웠고 공부했으며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1897년 여름, 입학 시험 날이 왔습니다. 캠브리지의 시험장. 헬렌은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뛰었으며 두려웠습니다. 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준비됐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자로 인쇄되었고 헬렌은 손가락으로 읽었으며 타자기로 답을 쳤습니다. 라틴어 번역. 어려웠지만 준비했던 내용이었고 천천히 풀었으며 완성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 복잡했지만 기억했고 정확하게 답했으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학 문제. 점자로 계산했고 검산했으며 틀리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역사와 문학. 많이 읽었던 분야였고 술술 풀렸으며 즐거웠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헬렌은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했고 손가락이 아팠으며 탈진했습니다. 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잘 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몇 주 후, 결과가 왔습니다. 합격. 하지만 조건부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학 전에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헬렌은 실망했습니다. 왜 1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레드클리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헬렌, 당신은 뛰어나지만 우리 커리큘럼은 매우 빠릅니다. 교수들이 강의하면 학생들이 필기하는데 당신은 앤 선생님이 손바닥에 통역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억울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애 때문이었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차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1년 더 준비하겠어요.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레드클리프 준비 과정이었고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었으며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교수들이 빠르게 강의했습니다. 앤이 손바닥에 통역했지만 따라가기 어려웠고 중요한 내용을 놓칠 때도 있었으며 답답했습니다. 토론 수업은 더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앤이 누가 뭐라고 하는지 통역해줬지만 혼란스러웠고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에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놓친 부분을 물었고 설명을 들었으며 복습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했고 준비했으며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앤과 공부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토론했고 에세이를 썼으며 완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헬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장애가 있는데도 최고 성적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헬렌에게는 당연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3배로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쉬는 건 사치였으며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앤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6시간 이상 손바닥에 통역했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손가락에 쥐가 났으며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헬렌이 대학에 가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1899년 가을 1년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준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레드클리프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비였습니다. 켈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서는 신문사 일로 적당히 벌었지만 대학 학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고 고민이었습니다. 헬렌이 말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을게요. 지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고 헬렌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헬렌, 당신은 천재입니다. 재정 문제로 대학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제가 후원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트웨인은 부유한 사업가 헨리 로저스를 소개했습니다. 로저스가 제안했습니다. 헬렌의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헬렌은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1900년 가을 드디어 20살의 헬렌 켈러가 레드클리프 대학에 정식 입학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신문들이 떠들었습니다. 기적의 헬렌, 레드클리프 입성. 하지만 헬렌은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대학은 준비 과정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고 편견과 싸워야 할 것이며 증명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앤이 있었고 꿈이 있었으며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있었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1900년 가을 레드클리프 대학 첫날 헬렌은 20살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가득했고 교수가 앞에 섰으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앤이 헬렌 옆에 앉아 손바닥에 통역했습니다. 교수의 말을 듣고 즉시 헬렌 손바닥에 썼으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는 시간당 수천 개의 단어를 말했습니다. 앤이 아무리 빨리 써도 절반도 전달하기 어려웠고 중요한 부분을 놓쳤으며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은 필기했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었고 나중에 복습할 수 있었으며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달랐습니다. 앤이 통역한 내용을 즉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물을 수 없었고 모두 머릿속에 담아야 했으며 힘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헬렌은 지쳤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했고 머리가 아팠으며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점자책을 찾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재의 대부분은 점자로 번역되지 않았고 없었으며 문제였습니다. 앤이 다시 나섰습니다. 교과서를 빌렸습니다. 밤마다 읽으며 점자로 옮겼고 헬렌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희생했습니다. 눈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의 경고대로 악화되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였고 두통이 심했으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헬렌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었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으며 버텼습니다. 헬렌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3배는 노력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미리 예습했고 복습을 철저히 했으며 완벽하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점자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잠이 부족했으며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에세이를 썼습니다. 타자기로 쳤고 문장을 다듬었으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려 했습니다. 교수들은 놀랐습니다. 헬렌의 에세이는 뛰어났습니다. 깊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나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천재입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편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의심했습니다. 정말 헬렌이 직접 쓴 건가? 앤 설리번이 도와준 것 아닌가?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헬렌은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는다는 것을, 2배로 잘해야 겨우 인정받는다는 것을.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고 더 완벽하게 만들었으며 증명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우수한 성적으로 1학년을 마쳤습니다. 학교 신문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적의 헬렌, 레드클리프를 놀라게 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앤이 쓰러졌습니다. 2년 동안 무리했던 것이 한계에 도달했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몸도 망가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쉬지 않으면 완전히 실명합니다. 그리고 몸도 회복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헬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앤 없이 어떻게 공부하나요? 누가 통역해주나요?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요? 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을 구하면 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통역은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배우는 데 시간이 걸렸고 앤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으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도우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느렸고 실수가 많았으며 헬렌이 답답해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교대로 도와줬습니다.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헬렌에게 전달했고 함께 공부했으며 힘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2년째, 3년째 헬렌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앤은 쉬면서 조금씩 회복했고 가끔 돌아와 도왔으며 지켜봤습니다. 헬렌은 성장했습니다. 더 독립적이 되었고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으며 강해졌습니다.
동시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10살 때 쓴 것은 어린아이의 시선이었고 이제는 어른의 시선으로 쓰고 싶었으며 계획했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대학 생활을 추가했고 N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솔직하게 썼습니다.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헬렌, 이건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1903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신문들이 극찬했고 사람들이 감동했으며 전국적으로 팔렸습니다. 헬렌은 유명해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인터뷰 제안이 왔으며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가 우선이에요. 1904년 6월 마침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헬렌 켈러 24살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명문대를 졸업한 것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불가능을 이룬 여자, 기적의 졸업, 헬렌 켈러, 인류의 희망. 졸업식장. 헬렌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학위를 받았고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기립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으며 기적을 목격한 눈물이었습니다. N도 있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았고 웃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7년 전 터스컨비아에 도착했던 21살 젊은 여자. 야생아이를 맡았고 불가능해 보였으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헬렌을 세상과 연결시켰고 대학을 졸업시켰으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눈을 희생했고 건강을 잃었으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보람이었으며 의미였습니다. 헬렌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N에게 다가갔고 손을 잡았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N이 답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난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24살 제자와 38살 선생님. 7년 동안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으며 함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헬렌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세상은 헬렌을 기다리고 있었고 할 일이 많았으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04년) 가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하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헬렌, 이제 편히 쉬세요. 충분히 증명했어요. 하지만 헬렌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소규모 단체에서 헬렌을 초청했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헬렌은 말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명확했고 듣기 어려웠으며 N이 옆에서 반복해서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감동했고 희망을 얻었으며 변화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불렀습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헬렌은 미국 전역을 돌았고 수천 명 앞에서 이야기했으며 유명해졌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강연료가 들어왔고 책 인쇄도 있었으며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요. 1906년 헬렌은 26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회 문제였습니다. 미국 사회를 봤습니다. 불평등이 심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으며 노동자들이 착취당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힘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고 교육 기회도 없었으며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헬렌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장애인도 인간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등을 주장했고 노동자 권리를 지지했으며 급진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헬렌, 위험해요.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비난받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평했고 변화가 필요했으며 헬렌은 싸웠습니다. 집회에 나갔습니다. 연설했고 행진했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성도 시민입니다. 투표권을 주세요. 언론이 비난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다. 장애인이 정치를 이해할 수 있나? 조용히 감동적인 이야기나 하라. 헬렌은 화났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노동자 파업을 지지했고 빈부격차를 비판했으며 체제를 공격했습니다. 후원자들이 떠났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헬렌을 후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발언을 듣고 실망했고 지원을 끊었으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헬렌,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나요? 헬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양심이 중요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후원이 끊겼고 강연 요청도 줄었으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앤이 걱정했습니다. 헬렌, 이러다 우리 굶어 죽어. 괜찮아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이 불타올랐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비극이었습니다. 헬렌은 반전 운동을 했습니다. 전쟁은 답이 아니에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미국이 참전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면 빨리 끝내야 해요. 병사들을 도와야 해요. 부상 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했고 시각장애인 군인들을 만났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은 울었습니다. 희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으며 감사했습니다. 헬렌 켈러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미국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18년 헬렌은 38살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영향력이 클 것이었으며 시도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헬렌이 직접 출연했고 자신의 삶을 재현했으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영화는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어 했고 극장이 텅 비었으며 손해를 봤습니다.
헬렌은 실망했습니다. 세상은 제 메시지를 원하지 않나 봐요. 앤이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때가 안 맞았을 뿐이야. 포기하지 마. 1920년대. 헬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연을 재개했고 글을 썼으며 싸웠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 여성 권리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난받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았으며,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함께였고 지켜줬으며 믿어줬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자매 같았으며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앤은 늙어갔고 병들어갔으며 약해졌습니다. 헬렌은 두려웠습니다. 앤 없이 어떻게 살지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16년 봄, 앤이 쓰러졌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리했던 몸이 한계에 도달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피를 토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당장. 앤은 떠나야 했습니다. 헬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36살이었지만 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통역해주나요? 누가 책을 읽어주나요? 누가 세상과 연결해주나요? 두려웠습니다. 홀로 남겨질까봐, 다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힐까봐 무력했습니다.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앤은 가야 했습니다. 괜찮아. 대타를 구할게. 금방 돌아올게. 대타가 필요했습니다. 앤의 남편, 존 메이시가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터 페이건, 29살의 젊은 남자였고 보스턴 헤럴드 신문 기자였으며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존 메이시가 말했습니다. 피터는 똑똑해. 헬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피터가 왔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친절했습니다. 점자를 배워야 했습니다. 빠르게 익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본을 마스터했고 2주일 후에는 신문을 읽어줄 수 있었으며 재능이 있었습니다.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뉴스를 전했고 책을 읽어줬으며 대화했습니다. 헬렌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피터는 앤과 달랐습니다. 젊었고 열정적이었으며 신선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평등, 혁명. 헬렌과 생각이 같았고 통했으며 즐거웠습니다. 문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를 읽어줬고 소설을 함께 토론했으며 감동적이었습니다. 농담도 했습니다. 헬렌을 웃게 만들었고 가볍게 해줬으며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함께 있었고 손바닥으로 대화했으며 연결되었습니다. 헬렌은 느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을,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그의 손길에 설레는 것을. 사랑이었습니다. 36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것,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 피터가 말했습니다. 헬렌, 당신은 아름다워요. 헬렌은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장애인인 자신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고 여자로 보지 않았으며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달랐습니다. 헬렌의 손을 잡았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진심이었습니다.
헬렌은 일기에 썼습니다. 그의 사랑은 무력함과 고립감에 빠져 있던 나를 비춰주는 밝은 태양이었다. 사랑받는다는 달콤함이 나를 매혹시켰고 남자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피터가 청혼했습니다. 헬렌, 나와 결혼해줘. 헬렌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꿈만 같았으며 행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비밀로 했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둘만 알았으며 조심했습니다. 혼인 허가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고 승인되었으며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16년 6월 보스턴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헬렌 켈러, 기자 피터 페이건과 약혼. 폭탄이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트가 신문을 봤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전화를 걸었고 소리쳤으며 당장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헬렌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알았어요. 피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사랑을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케이트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결혼? 말도 안 돼.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데? 남편은 어떻게 돌볼 건데? 불가능해. 어머니, 저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현실을 봐. 넌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결혼은 사치야. 헬렌은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으며 왜 자신만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명령했습니다. 당장 엘라베마로 와. 그 남자와는 끝이야.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본가로 갔고 감금되었으며 피터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가 나섰습니다. 피터를 찾아갔고 총을 겨눴으며 협박했습니다. 헬렌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피터는 쫓겨났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가 가로챘고 불태웠으며 차단했습니다. 헬렌도 편지를 썼습니다. 피터, 사랑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태워졌고 사라졌으며 끊겼습니다. 앤이 돌아왔습니다. 요양을 마치고 왔지만 반대했습니다. 헬렌, 결혼은 안 돼. 현실적이지 않아. 앤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 존 메이 씨와 1914년부터 별거 중이었고 고통받았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고통이야. 특히 내 상황에서는 더해. 포기해. 헬렌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마저 반대하시는 건가요? 널 위해서야.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헬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터와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전달했고 약속을 정했으며 계획했습니다. 이틀 후 밤, 정원 뒤편에서 만나요. 함께 도망쳐요. 헬렌은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쌌고 준비했으며 떨렸습니다. 약속 날이 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고 피터를 불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추웠고 떨렸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피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무너졌습니다. 돌아왔고 방에 들어갔으며 울었습니다. 왜 안 온 걸까요? 마음이 바뀐 걸까요? 포기한 걸까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연락이 없었고 소식도 없었으며 끝이었습니다. 헬렌은 일기에 썼습니다.
어두운 물결에 둘러싸인 기쁨의 작은 섬. 그것이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짧았고 금지되었으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유일한 사랑이었고 유일한 로맨스였으며 유일하게 여자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터 페이건은 결혼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았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사진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녔고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으며 기억했습니다. 딸 앤 페이건 진저가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렌 켈러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헬렌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애도 하지 않았으며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결혼 안 하세요? 헬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 일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피터를, 그의 손길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그 순간을, 금지된 사랑을, 빼앗긴 행복을,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한 삶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애는 몸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다는 것을. 자신이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슬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앤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일했고 강연했으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틈이 생겼고 서먹했으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피터 페이건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고 때때로 아팠으며 평생 함께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숨겨진 상처, 아무도 모르는 슬픔, 금지된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1920년대) 피터 페이건 사건 이후 헬렌과 앤은 다시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틈이 생겼고 서먹했으며 말하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헬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내 편이 아니었어. 가족들과 똑같았어. 앤도 괴로워했습니다. 헬렌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날 원망하는구나.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으며 운명이었습니다.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았고 장애인 권리를 외쳤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늙어갔습니다. 50살을 넘기고 60살에 가까워졌으며 지쳤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빴던 시력이 완전히 악화되었고 흐릿했으며 어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헬렌의 눈이 되어줬는데 자신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둘 다 어둠 속이었으며 슬펐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결핵은 완치되지 않았고 기침이 계속되었으며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쓸 때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실수가 잦았으며 답답했습니다. 헬렌이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늙어가고 있어. 언젠가는 떠날 거야. 두려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앤 없는 삶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홀로 남겨지는 것을. 1930년대 앤은 60살이 넘었습니다. 더 자주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냈고 일어나지 못했으며 약해졌습니다. 의사들이 왔습니다. 나이와 과로 때문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앤은 쉬지 못했습니다. 헬렌이 필요로 했고 강연이 있었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1936년 봄, 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고 먹지도 못했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헬렌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앤의 손을 잡았고 말을 걸었으며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제발요. 선생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앤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헬렌의 손바닥에 마지막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괜찮아. 선생님. 너는 강해. 선생님, 제발. 사랑해.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이 떨어졌고 호흡이 멈췄으며 끝이었습니다. 1936년 10월 20일 앤 설리번 70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렌은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농담이죠, 선생님. 하지만 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갔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떠났습니다. 헬렌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만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에게 앤은 선생님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였고 자매였고 친구였으며 전부였습니다. 7살 때 만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손바닥으로 대화했고 매일 함께 웃었으며 매일 함께 싸웠습니다. 앤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을 것이고 침묵 속에 갇혔을 것이며 야생아이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앤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고 언어를 줬으며 세상을 줬습니다. 눈을 희생했고 건강을 희생했으며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헬렌을 위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끝까지. 헬렌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고 땅을 만졌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고 뜨거웠으며 끝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헬렌은 혼자 남았습니다. 56살, 평생 처음으로 진짜 혼자였습니다. 앤 없는 세상, 상상했던 것보다 더 외로웠고 더 어두웠으며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앤의 방, 앤의 책상, 앤의 옷,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앤은 없었고 이상했으며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앤이 옆에서 잤습니다. 아프면 돌봐줬고 악몽 꾸면 깨워줬으며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없었습니다. 침대는 텅 비었고 방은 조용했으며 헬렌은 혼자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앤이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책을 읽어줬고 편지를 써줬으며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통역했고 안내했으며 보호했습니다. 이제 누가 할 건가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헬렌, 너는 강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해. 헬렌은 결심했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헬렌 켈러를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새로운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폴리 톰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성실했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앤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줬습니다. 손바닥에 통역했고 함께 다녔으며 지지했습니다. 헬렌은 다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대에 서면 앤이 생각났고 옆자리가 비어 있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헬렌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용감한지. 1937년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익숙해졌고 살아갈 수 있었으며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헬렌은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저 혼자서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선생님이 믿었던 대로 살고 있어요. 감사했어요, 선생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향해 앤 설리번이 열어준 그 길을 끝까지. (1937년) 앤이 떠난 지 1년. 헬렌은 57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폴리 톰슨과 함께 다시 강연을 시작했고 미국을 돌았으며 바빴습니다. 하지만 미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계로 나가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이 다시 불타올랐고 아시아도 전쟁에 휩싸였으며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헬렌은 반전운동을 했습니다. 전쟁은 해답이 아닙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폐허가 남았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특히 부상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를 입은 군인들. 전쟁터에서 눈을 잃었고 절망했으며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헬렌이 나섰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가겠어요. 미국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헬렌 켈러, 부상 군인들을 위로해 주세요. 헬렌은 병원을 돌았습니다.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들이었고 눈을 잃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헬렌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손을 잡았고 이야기했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도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하지만 살고 있어요. 대학을 나왔고 책을 썼고 세상을 여행했어요.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은 울었습니다. 희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헬렌 켈러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미국 정부가 감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국가의 영웅입니다. 1948년 헬렌은 68살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원폭이 떨어졌고 도시들이 사라졌으며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힘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일자리가 없었으며 차별받았습니다. 헬렌이 일본 전역을 돌았습니다.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강연했고 사람들을 만났으며 격려했습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적국이었던 미국에서 온 장애인 여성이 자신들을 위로하러 왔고 차별하지 않았으며 사랑을 줬습니다. 헬렌 켈러는 천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훈장을 줬습니다. 일본의 은인입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간디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폭력 운동의 리더였고 존경했으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간디는 암살당했고 만날 수 없었으며 슬펐습니다. 그래도 인도를 돌았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방문했고 아이들을 만났으며
희망을 줬습니다. 공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흑인들이 억압받았고 백인들이 지배했으며 불평등했습니다. 헬렌이 말했습니다. 차별은 잘못됐어요.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백인 정부가 불편해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가주세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쟁의 상처가 남은 곳들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왕, 수상, 대통령, 존경을 표했고 환영했으며 감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중동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남미로 갔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가난한 나라들이었고 장애인들이 더 고통받았으며 도와야 했습니다. 교육이 답입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세요. 20여 년 동안 헬렌은 쉬지 않고 세계를 돌았습니다. 35개국 이상을 방문했고 수십만 명을 만났으며 끝없이 강연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늙어갔습니다. 60살, 70살, 80살, 몸이 약해졌고 지쳤으며 아팠습니다. 폴리 톰슨도 늙었습니다. 통역이 느려졌고 실수가 잦았으며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1960년대 헬렌은 80살이 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헬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헬렌을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 당신은 미국의 자랑입니다. 인류의 영감입니다. 훈장을 줬습니다. 대통령 자유훈장. 미국 최고의 민간인 영예였습니다. 헬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았고 결혼도 못했으며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존경했고 세계가 사랑했으며 인정받았습니다. 앤 선생님이 보고 있을까요? 헬렌은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해냈어요. 세상을 바꿨어요. 1964년 헬렌은 84살이었습니다. 뇌졸중이 왔습니다. 쓰러졌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었고 의식이 흐릿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렌, 고마웠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헬렌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했지만 빛을 찾았고 침묵 속에서 시작했지만 목소리를 냈으며 한계 속에서 시작했지만 무한을 증명했습니다. 앤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곧 갈게요.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 88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남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삶, 장애를 핑계로 삼지 않은 의지, 세상을 바꾼 용기, 그것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8해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신문들이 부고를 실었습니다. 인류의 영웅 헬렌 켈러 별세. 각국 정상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위대한 여성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특히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떠났어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왔고 정치인들이 왔으며 일반 시민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헬렌 덕분에 희망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시각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없었다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청각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헬렌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 딸도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헬렌의 유해는 화장되었습니다. 쟤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앤 설리번의 제 옆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두 사람. 스승과 제자, 어머니와 딸, 친구와 친구, 다시 만났습니다.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책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포함해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수백만 명이 읽었고 감동받았으며 변화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번역되었고 학교에서 가르치며 영감을 줍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헬렌이 활동하기 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이 싸웠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을 만들었고 장애인 고용법을 추진했으며 권리를 보장받게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학교에 가고 일자리를 얻고 투표할 수 있는 이유, 헬렌 켈러 덕분입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장애인 학교가 생겼습니다. 헬렌이 방문했던 나라마다 학교를 세웠고 헬렌의 이름을 붙였으며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인도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헬렌 켈러 학교들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꿨습니다. 헬렌 이전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야. 도와줘야 할 대상이야. 하지만 헬렌이 보여줬습니다. 장애인도 대학을 갈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장애인을 동정이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희망을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계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헬렌이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은 없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헬렌 켈러의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이었고 의지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앤 설리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헌신했고 끝까지 함께했으며 희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어둠 속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헬렌 켈러도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일어섭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이겨냅니다. 헬렌 켈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떠났지만 정신은 살아있고 이야기는 계속되며 영향은 끝나지 않습니다. 1880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고 언어를 줬으며 세상을 줬습니다.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책을 썼고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평화를 외쳤으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88해를 살았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줬으며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어둠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싸우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헬렌 켈러의 빛은 계속 빛납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영원히. 여기까지 헬렌 켈러의 이야기였습니다. 1880년부터 1968년까지 88해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세상을 바꿨고 한계를 극복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헬렌 켈러를 떠올려 주세요. 나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한계는 내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